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뒤 미국은 해상 봉쇄나 금융, 무역 제재 등을 추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방안을 모색하자 미 정부가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2월 1일 보도했습니다. 실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26일 미국을 찾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고 지난 11월 30일에는 뉴욕에서 유엔 산하, 유엔 아동기금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 지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외교부도 확인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1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유니세프 측과 만나 대북 지원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본부 유니세프 뉴욕 본부 대변인실도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회동에서 대북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각각 450만 달러와 3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유엔 인구기금이 북한의 인구 총조사를 위해 600만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이 11월 29일 신형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자 미 국무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대북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인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대북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에 물어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모든 나라에게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래도 최소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의 말은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밝혔음에도 미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보다는 대북 지원에 더 관심을 보이는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속내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28일 북한이 화성 15형 ICBM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새로운 대북 압박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렉스 틸러슨 미국 무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세계 모든 국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해상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을 차단할 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헤더 노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틸러슨 미국 무장관이 추가 대북 제재 가운데 하나로 대북 해상 봉쇄를 언급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화성 15형 ICBM 발사와 관련해 금융제재 대상 확대, 대북 교역 중단, 해상 봉쇄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12월 1일 대북 해상 봉쇄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대응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틸러슨 미국 무장관은 대북 규탄 성명에서 미국은 캐나다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한국, 일본,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의 16개 기하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혀 향후 대북 제재는 기존과는 달리 무력을 수반한 외교적 제재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눈치 없이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나설 경우 한미동맹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나라로 인식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